솔직히 말할까요? 저는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미국에 와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으니까 그 인간과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 게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신혼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58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을 안고 왔죠. 이민 초반에는 정말 서로가 없으면 안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아이들 둘 데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요. 그 시절엔 고생이 너무 심해서 싸울 틈도 없었어요.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와 남편 둘뿐. 아침에 눈 뜨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 식탁에 앉으면 한숨부터 쉬는 남편. 제가 해준 밥은 맛없다고 투덜거리는 남편. 이것도 뭐야? 김치도 맛이 변했네. 미국 와서 살림도 다 엉망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루는 제가 운동이라도 좀 해보려고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했던 말 아직도 잊지 못해요.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여자가 뭘 꾸미려고 그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퍽 하고 터졌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나 보면서 내가 숨 좀 쉬는 것도 못 봐주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미국 와서 고생했는데 좀만 참으면 안 되냐. 결국 그날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아픈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더 잘 살았어. 나도 당신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어. 그 말들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이 됐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 먹어.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서 리모컨만 돌리고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나 유튜브만 봤습니다.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냥 낯선 사람과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남편의 등을 보면 이렇게까지 같이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혼 생각도 수십 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혼하고 혼자 남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저희 사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제 몸은 자동으로 굳었습니다. 하지 마. 더 이상 싫어. 그렇게 밀어내면 남편은 씁쓸하게 돌아서곤 했죠.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린 부부인데 왜 이렇게 된 거냐며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불쌍하단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 건드리지 말고 당신도 당신 인생이나 살아요. 그때 남편 눈빛에 스친 절망조도 잊을 수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 인간과 더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던 어느 날 같이 교회 다니던 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간 진짜 황혼이혼한다. 이번에 부부 상담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나도 남편이 매일 싸웠는데 거기 다녀오고 나서 좀 달라졌어. 처음엔 상담받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숨이 막혀서 그래. 그냥 가나 보자 하고 따라갔습니다. 상담에서 선생님이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남편을 미워하나요? 아니면 미워하는 습관에 빠져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진짜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미워하는 방식이 몸에 배어버린 걸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부부싸움은 결국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상대방이 싫은 게 아니라 상대를 싫어하는 방식이 굳어지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 그날 상담에서 배운 건 정말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를 볼 때 표정을 바꿔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표정이 관계를 만든다. 두 번째로 서로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라. 야나 여보 대신 둘만의 호칭을 만들어라. 호칭은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다. 세 번째, 하루 3시간은 따로 있어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숨 막힌다. 떨어져 있어야 할 얘기가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꼭 예쁘다, 꼭은 멋지다는 말을 해주세요. 부부는 말로 연출하는 관계입니다. 처음엔 솔직히 너무 어색했습니다.
상담받고 온 날 남편을 보면서 억지로 웃어보려고 했는데 일이 굳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돌이, 오늘은 일찍 자자. 그 말을 하자 남편이 순간 멍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웃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 셔츠를 다리면서 일부러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셔츠 멋있네.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왜 그래 하고 쑥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만의 유치한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곰돌이라고 불렀고 남편은 저를 꽃지라고 불렀습니다. 솔직히 너무 유치했어요. 내가 무슨 머리에 꽃 꽂은 미친 여자도 아니고. 근데 그 작은 호칭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루에 3시간은 각자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이 이제 먼저 다가와요. 꽃지야,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그리고 주말엔 둘이서 다른 부부 모임에 나가 애칭을 부르는데 주변에서 아직도 그렇게 불러요? 하고 놀라워합니다. 상담 후 알게 된 거. 부부 사이는 습관처럼 굳어진 미움 때문에 더 나빠진다 표정, 호칭 거리두기. 이 3가지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 지금은 남편과 다시 웃으며 지냅니다. 20년 이민 생활의 상처를 서로가 조금씩 덮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미국에 와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으니까 그 인간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지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신혼처럼 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바뀌면 상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상황이셨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